안녕하세요. 금융공학융합전공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원자력 전공 19학번 이수정입니다. 지금부터 테라 USD 폭락 사태의 원인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테라 USD와 루나의 폭락으로 인한 파장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원인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의 가격은 매우 급격하게 변동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루에도 25%씩 오르내리고 한 달 동안은 무려 300%까지 오르내리는 등 큰 폭의 잦은 변동이 있습니다. 사실상 화폐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격 변동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달러와 같은 안정자산의 가치를 패깅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한 개의 가격은 항상 1달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테라 프로토콜은 여러 법정 화폐에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테라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채굴 토큰인 루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4월 테라 USD는 테더와 USDC에 이어 시가총액 세 번째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 되었고, 루나 코인 또한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 8위를 기록하며 한국 대표 가상자산으로 손꼽혔으나 한순간에 5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며 추락했습니다. 그 시작은 협정 세계시 기준으로 5월 7일 가격 변동률이 0%에 수렴해야 하는 테라 USD의 가치가 처음으로 1달러 이하로 하락하는 디패깅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5월 9일 LFG, 즉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는 준비금으로 보유하던 비트코인 42,530개를 전량 출금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어디에 썼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루나를 통한 테라 USD 패깅 메커니즘은 온체인 공간에서 일어나지만 LFG의 준비금을 통한 테라 USD 디패깅을 방어하는 메커니즘은 오프체인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트랜잭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테라 USD의 패깅이 회복하지 못하자 신뢰도 문제로 투자자들은 손을 떼기 시작했고, 이 당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 유동성도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5월 10일 미국 재무부 장관마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을 언급하며 자금 이탈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2일 1달러를 유지해야 하는 테라 USD는 0.69달러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테라 USD가 과도하게 시장에 많이 풀리면 루나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방어하는데, 물량이 너무 많아 루나의 가격마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하락세와 불안에 빠진 루나 투자자들의 매도까지 겹치며 루나는 0.3달러까지 폭락합니다. 최고가 대비 99% 하락한 셈입니다. 이후 5월 13일 블록체인 생성을 중단하게 됩니다. 바이낸스가 테라 USD와 루나의 상장 폐지를 공지하고, 잇따라 업비트와 빗썸마저 루나의 상장 폐지를 공지합니다. 결국 14일 권도형 대표는 테라의 실패를 인정하게 됩니다. 테라 USD와 루나가 한순간에 추락하면서 폭락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원인을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취약한 알고리즘 구조에 있습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가치를 고정하는 그 메커니즘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1위인 테더가 대표적인 예로, 이는 달러를 담보로 합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더리움을 담보로 하는 다이가 이에 속합니다. 법정화폐의 가치를 연동하는 대신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고정된 비율에 따라 이 담보물에 해당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 쓰는 형태입니다. 다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예치하여 다이 코인을 발행하고 다이를 다시 입금할 경우
담보로 맡긴 이더리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기반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라 USD가 바로 이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설계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스테이블 코인과는 다르게 담보물이 없다는 점에서 프로젝트의 규모를 키우기는 좋겠으나 시스템의 신뢰성 부분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방어와 물량 통제를 위한 강력한 시스템이 받쳐줘야만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테라 USD는 테라 폼랩스가 만든 또 다른 코인인 루나를 통해 달러화의 패깅을 유지하는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달러화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 한 개를 1달러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면 테라 USD는 1달러 대신에 1달러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루나 코인과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 토큰 시스템으로 맞물린 두 가지 코인의 통화량을 조절하며 가격을 유지합니다. 이 알고리즘으로 테라 USD의 가격이 1달러 이하로 하락하면 루나를 추가로 발행하고 테라 USD를 시장에서 매입해 가격을 올립니다. 반대로 테라 USD의 가격이 1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루나를 사들여서 테라 USD의 가격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루나를 이용하여 테라 USD의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모두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은 어디까지나 테라와 루나의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성립합니다. 게다가 가상화폐 상승장에서는 이 알고리즘이 문제가 없지만 하락장에서는 가격을 담보할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 이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폭락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라 USD의 가격이 1달러 밑으로 추락하자 테라 폼랩스는 테라의 가격 회복을 위해 루나 코인을 추가로 발행하여 테라 USD를 사들임으로써 가격을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테라 USD의 유통량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루나의 유동성이 커지니 루나의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만약 이때 테라 USD가 가격 회복을 하지 못하면 루나를 계속해서 추가로 발행하게 되고 루나의 가격은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현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루나의 가치가 통화량 증가를 버티지 못하고 폭락하였고 투자자들은 테라와 루나를 대거 투매합니다. 실제로 루나의 발행량은 10억 개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 하루 동안만 11억 개의 루나 코인이 발행되었고 12일에는 무려 901억 개가 발행되면서 테라 가격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과잉 발행된 루나 코인의 낙폭이 알고리즘의 예상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렇게 적절한 알고리즘이 발동되지 않고 기반 자산의 역할을 하는 루나를 마구잡이로 찍어내면서 루나의 시세 통제가 불가능해지자 루나와 테라가 동반 폭락한 것입니다. 루나는 일주일 만에 99.99% 폭락하였고 테라 USD는 약 70%가량 폭락한 뒤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15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했으나 결국엔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면 가격 안정화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테라 USD를 사들여 이를 루나로 바꿔야 하는데 테라 USD와 루나의 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면 시장에서는 루나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테라 USD의 가격은 반등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알고리즘 문제가 있었지만 이 외에도 테라 USD, 루나의 가격 폭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자체의 하락세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에 집중하여 투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 자산에 속하는 주식과 가상화폐의 투자가 대폭 축소됩니다. 앞서 타임라인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당시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이 지속되었고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배경으로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금융시장은 매우 위축되었고 이에 더해 소비자 심리도 사상 최저치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이번 루나 추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약한 알고리즘에 가상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더해지면서 테라 USD와 루나의 가격 추락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리스크 관리 수준 측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테라폼랩스는 이전부터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테라 예금 시스템인 앵커 프로토콜을 만들어 활용해 왔습니다. 투자자들이 테라 USD를 산 뒤 이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를 하면 무려 연 19.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루나를 스테이킹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킹이란 투자자가 암호화폐의 일정량을 지분으로 확보해 이 해당 플랫폼의 운영에 참여를 하고 그 보상으로 채굴한 암호화폐를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암호화폐를 적금처럼 예치하고 또 암호화폐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 앵커 프로토콜도 마찬가지로 테라 USD를 예치하면 이자는 현금이 아닌 테라 USD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연 20%에 달하는 고정금리를 누린 투자자들이 폭증하면서 앵커 프로토콜의 예치금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앵커 프로토콜의 예치 이자는 일반적으로 테라 USD 대출로 발생한 이자와 대출자들이 담보로 맡긴 루나 및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로 지급합니다. 테라 USD를 빌리는 경우에는 연 12.4%의 대출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때 앵커 프로토콜 사용자들이 테라 USD의 대출도 활발하게 해야 테라 USD의 예치 이자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예치 이자를 받으려는 수요가 대출하려는 수요를 넘어서게 됩니다. 실제로 폭락 사태 발생 당시 테라 USD 공급량의 70% 이상이 이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테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테라가 이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테라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이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 이자 수익이 앵커 프로토콜의 예치 이자를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테라폼랩스는 LFG, 즉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재단을 설립하여 지급 준비금에서 자금을 충당해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LFG는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집하여 만약 고정금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비트코인을 팔아 이를 유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테라 USD의 디패깅이 발생하며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예치금을 인출하자 비트코인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달간 테라의 지급 준비금은 7천만 달러에서 무려 650만 달러가량으로 빠르게 줄었습니다. 테라 USD가 안정적인 담보물이 아닌 이 루나 코인의 연동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루나 코인의 가치 하락에 대응하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대량 매집으로 담보 가치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이 비트코인의 하락세로 인해 이는 적절한 대처 방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테라 프로토콜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빨랐으나
이 성장세에 비해 스테이블 코인의 알고리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이 매우 부족했다는 평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현 추락 사태가 이른바 폰지 사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란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입니다. 이 폰지 사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테라 USD 운영진이 의도적으로 디패깅을 유도해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이라 예측합니다. 게다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취약점이 있는 것을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부터 예견하여 시장이 무너질 때 결국 큰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의심합니다.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실물 자산이 1대1로 뒷받침된다면 안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서도 20%의 수익을 약속한다고 보장한다면 그것은 다단계고 결국 산산조각이 나며 루나와 테라는 결국 전형적인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임을 강조했습니다. 급락이 너무 짧은 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다 보니 악의적인 외부 세력의 공격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세력인 월가 헤지펀드들이 대량의 테라 USD를 사고 팔면서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측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테라의 알고리즘 설계가 탄탄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까지 테라 USD 루나의 폭락 사태와 그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파가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며 향후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여부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확실하고 안정적인 담보물이 없다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